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렇게 우리 집 사정이 궁금하면 네가 직접 한번 찾아오던가. 네? 무슨 말씀을... 너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냐? 1년에 명절 때만 딸랑 한 번씩 찾아오면 며느리 역할 다 하는 거야? 생전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고 시댁은 명절에 2번 찾아오면 코빼기를 안 비치니?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좀 바쁘기도 했고 세영이가 아프기도 했어요. 어휴, 쓸데없는 핑계부터 대기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시간을 못 내? 맞벌이 하느라 피곤하다고 해서 오냐오냐 좋게 봐주고 있었더니 어찌 된 게 너는 갈수록 가관이냐?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신경 더 쓸 테니까 화 푸세요. 세영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데? 연말부터 기침을 계속하더니 감기가 안 낫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잘 먹지도 않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보채더라고요. 걔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허약하게 태어났니? 내 아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라서 널 닮았나 보다. 그러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야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낳으라고 성화를 해도 안 낳고 버티더니 결국 하나 낳은 게 비실비실한 딸이네. 얼른 아들이나 하나 더 낳아라. 네, 아버님은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너 왜 똑바로 대답 안 하고 말을 돌려? 니들 진짜 둘째 계획하고 있는 거 맞니? 그냥 남편이랑 상의하고 있어요. 무슨 상의를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고 있어? 내가 낳으라고 하면 무조건 낳는 거지. 우리 아들은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 사대 독자다. 설마 너가 우리 집안대를 끊어먹을 생각은 아니겠지? 노력해볼게요. 젊은 것도 한순간이야. 최대한 빨리 낳아라. 더 늙어서 힘 빠지기 전에. 왜 빨리 대답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 아들 사업은 잘하고 있니? 연락이 없으니까 통할 수가 있나? 요즘 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남편도 힘든가 봐요. 요새 다들 그렇다더라. 내가 이러니 어쩌겠니?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제 앞에서 내색은 잘 안 하는데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나가서 일할 생각은 아직 없는 거니?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힘든데 너는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인데? 저 노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데요. 그거나. 내 아들이 혼자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도 나가서 같이 일해서 보태야지. 저 세영이 낳기 직전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라서 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놀고 먹는다는 표현은 좀 서운해요, 어머님. 서운해? 내가 틀린 말 한 적도 없는데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말이 좋아서 육아휴직이지 제대로 돈이나 나오니? 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쉬고 있을 작정이야? 게을러 빠져서는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너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차려주는 거 맞니? 밥도 제대로 안 해먹이고 배달 음식만 먹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집에서 제대로 집밥 차려서 먹고 있어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나중엔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밥해서 잘 먹이고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럴까? 솔직히 너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제가 못 믿어오시면 어머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에 쏙 드실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하겠니? 그리고 겨우 장가 보내놨는데 내가 왜 아들 뒷바라지를 해야 돼? 그러시면 그냥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괜히 의심하지 마시고요. 요게 아주 한마디를 앉으려고 하네. 안 그래도 육아휴직 끝나면 다시 회사에 복직할 생각이에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와 함께 있어줄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아가씨 결혼한다면서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으세요? 너도 참 빨리도 물어본다. 너는 어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서 이토록 집안에 무심하니? 너한테는 하나뿐인 시누이 아니냐? 제가 아가씨 시집 가는데 할 게 뭐가 있다고요? 결혼하는 당사자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방해만 되겠죠. 나중에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그때나 도와주려고요. 또 그런다. 너는 입만 열면 변명이고 핑계고 네가 알아서 관심을 갖고 뭐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도와줘야지. 딴 집안 며느리들은 다 알아서 한다더라. 내 친구 첫째 며느리도 척척 나서서 얼마나 열심히 야무지게 일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나는 며느리 복도 없나 봐. 나서서 도와주지 못할 거면 크게 한턱이라도 내던가. 한턱이라뇨.
얘는 몰라서 물어. 그럼 하나뿐인 시누이 결혼하는데 너가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야? 너도 우리 집안의 가족이면 성의를 다하고 너가 할 일을 해야지. 결혼이 얼마나 큰 집안의 중대사냐? 저희 집안 사정 대충 아시잖아요. 요즘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크게 한턱 내긴 힘들어요. 뭐? 돈이 없다고? 그냥 입쓱 닫고 말 생각이야? 형편껏 축의금 할 생각이에요. 니들 형편껏 하면 얼만데? 아직 구체적인 건 상의 안 해봤어요. 그렇게 큰 돈은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는 맏며느리가 손이 왜 이렇게 작고 생각이 야박하니? 하나뿐인 여동생이고 하나뿐인 시누이인데 남일처럼 무관심하고 참 너무한다 너무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가씨 결혼에 돈 대주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왜 돈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세요? 뭐야?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무리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지만 너가 어떻게 내 말에 따박따박 토를 달고 가르치려고 들어?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하긴 홀어머니 밑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기가 막히네 진짜. 내가 살아도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나 때는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면 납작 엎드려서 벌벌 떨었는데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니? 시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고지식한 옛날 분이고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항상 시어머니의 권위를 입에 달고 사시지만 하는 짓만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축의금을 200만 원 정도 하던지 가전제품을 하나 사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도 저희 남편 결혼할 때 100만 원 축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혼자 중간에서 저러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도 화내지 말고 맞받아치지 말아야지 하고 있다가도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혈압이 올라서 참기 힘들어요. 야, 너희들 진짜 내 딸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야? 못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저희도 상의하는 중이고 적당한 선에서 해줄 예정이에요. 아가씨랑 이야기해보고 알아서 준비할게요. 야,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은 전부 어디에 쓰는 거야? 돈 1,000만 원도 못 해줘? 너 혹시 친정에 돈 빼돌리니? 어머님, 하실 말씀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돈을 빼돌리긴 누가 빼돌렸다고 그러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가 스스로 아니다 싶으면 떳떳할 텐데 괜히 발끈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일을 하라고. 네가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뭐든지 집안의 사람을 잘 들여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내 아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도 너 때문이 아닐까? 제가 남편 사업을 방해라도 한단 말씀이세요?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하자면 비슷하다는 거지. 뭘 그렇게 시시콜콜 따지고 드니?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상처예요.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휴, 알겠다 알겠어. 너는 어째 말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니? 아무리 니들이 어렵다고 해도 가족 일에는 힘을 보태야 하는 법이다. 알겠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씀 잘 새겨들을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저희 남편 사업자금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딱 1억만 빌려주세요. 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 어머님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하는데 어머님 사시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왜요? 혹시 못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가족끼리 서로 힘들면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요즘 힘들어. 내 딸 결혼시켜야 하고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어머님, 저희도 남편 사업 힘들고 세영이 키우느라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사정 생각 안 하고 둘째 낳으라고 강요하시잖아요. 저희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찾아뵐게요. 그때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요. 됐다 됐어. 니들도 사업하랴 애 키우랴 바쁠 텐데 굳이 올 필요 없다. 아니에요. 저희 괜찮다니까요. 어머님이랑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 아가씨 결혼 축의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아니야. 우리 딸 결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당분간 병원 다녀야 할 것 같아서 자주 연락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 편하실 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남편 데리고 같이 내려갈게요. 그래라, 그래. 그 이후로 어머님이 잔소리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고 하더니 저희 좀 도와달라는 말에는 아무 소리 안 하시네요. 신우 결혼하는데 냉장고 하나 사주면 기본은 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1,000만 원 단위로 어떻게 축의금을 하겠어요? 앞으로도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때마다 어머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해야겠어요. 제가 돈 이야기 꺼내니까 바로 입 다물고 도망가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준 생활비 카드 있지? 그거 좀 내일 나한테 줘봐. 왜? 갑자기 그건 뭐 하려고? 내일 은행 가서 뭐 좀 할 게 있어서 그래. 통장도 당신이 갖고 있지? 카드랑 같이 챙겨놔줘. 갑자기 무섭게 왜 이러는데? 내가 얼마 전에 생활비 더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 아, 그냥 됐다니까? 우리 두 사람이 애도 없는데 대체 생활비를 한 달에 400만 원씩 쓰고 왜 모자란지 궁금해서 그런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밥은 맨날 배달음식이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아, 됐다고. 그냥 내가 아껴서 살 테니까 그만해. 통장 내역 확인하면 뭘 어쩌게? 당신이 살림 간섭이라도 할 생각이야? 그냥 확인만 하자는 거야. 처음에 내가 300만 원 준 걸로 당신이 2달 만에 모자라다고 했지? 그래서 400만 원으로 올렸는데도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길래 그 돈이 모자란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싫어. 카드고 뭐고 줄 생각 없어. 나한테 믿고 맡겼으면 그만이지 그걸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 싫으면 말아. 어차피 은행 가서 새로 발급받으면 그만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앞으로 나랑 살기 싫은 거야? 그거 보면 우리 관계도 끝이라고 생각해. 끝낼지 아닐지는 통장 확인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따 은행 갔다 올 테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진짜 어이없네.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내와는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아이를 일찍 갖고 싶다고 하더니 막상 일을 그만두니까 신혼생활을 즐겨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활비로 아내에게 매달 300만 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겨우 2달도 못 채우고 생활비가 너무 적다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딱히 생활비로 쓰는 돈도 없었는데 300만 원이 왜 부족한지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래도 신혼부터 싸우고 싶지 않아서 100만 원이 늘어난 4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최근 들어 또다시 생활비 타령이 시작됐고 결국 참지 못한 저는 지난 2년간의 통장 사용 내역을 뽑아보게 되었어요. 어디야? 언제 집에 들어올 건데? 안 가. 당신처럼 믿음 없는 인간이랑은 계속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 나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이혼을 하건 맘대로 해. 너 그동안 처남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네. 2년 동안 보낸 돈이 3천만 원도 넘어.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는 생활비 부족하다고 한 거였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동생이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 당신 동생은 알아서 자기 인생 살아야지. 대학 졸업한 지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취직 안 하고 살잖아. 왜 그렇게 처남은 얼굴 볼 때마다 태평한가 싶었는데 돈 나오는 구석이 있으니 그랬던 거였네. 당신이 주면 얼마나 줬다고? 누가 보면 처갓집 엄청 잘 챙기는 사위인 줄 알겠네. 내가 못 해주는 건 또 뭐야? 장인 장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말 나온 김에 엄마도 당신한테 할 말 있대. 기다려봐. 박서방, 나 진짜 조금 서운하려고 그러네. 안녕하셨어요. 뭐가 서운하신지. 자네가 우리 딸 데려갈 때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절대로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으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딸이 가출을 하게 만들어?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제 능력대로 할 만큼 해줬습니다. 시끄러워. 자네 변명 들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얘기 듣자 하니 생활비 때문에 싸웠다면서?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다 필요한 곳에 쓰는 거지.
혼자서 커피 한 잔 마음 편하게 마실 돈이 없었다던데. 남자가 쪼잔하게 돈 가지고 계속 잔소리할 거야?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생활비 한 달에 4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뭐? 400만 원? 자네가 생활비로 400만 원씩 줬다고? 네, 원래 300씩 주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 원 올려줬어요. 400이면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돈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은 훨씬 많이 벌면서 나한테 겨우 400밖에 안 주는 거잖아.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서 지금 그 돈으로 생색내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딴 주머니라니? 딴 주머니가 아니라 생활비 주고 남은 돈은 제가 적금 붓고 있었어요. 매달 아내에게 주는 400만 원 빼고 매달 500씩 저금했다고요. 그거라도 아니었으면 저희 지금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저 말이 사실이야. 너는 400씩 생활비 받으면서 돈 모은 것도 없냐? 쓰다 보니까 다 쓰게 된 거지. 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됐어. 쓸데없는 소리나 할 생각이면 그만해. 아니 무슨 말을 하다 말어? 아마도 장모님은 정확한 상황 파악도 못하셨고 자기 딸이 짐 싸서 가출하니까 화가 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따지려고 연락을 하셨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으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장인어른께서 받는 월급이 4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에게 400을 주는데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셨겠죠. 조금 억울할 뻔했지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갔고 이대로 며칠 지나면 아내가 돌아오고 작은 해프닝으로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서방, 내가 우리 딸이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솔직히 생활비를 300을 주던 400을 주던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내를 믿고 돈을 맡겼으면 거기서 끝이지. 그렇게 통장 내역까지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 장모님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 결국 돈 문제일 거 아냐? 와이프가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처남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낸 돈이 3천만 원도 넘어요. 뭐? 동은이한테? 난 금시초문인데. 통장 내역까지 보내드려요.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에 중간에 한 번씩 더 보냈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한 게 저 나름대로 처남이라고 용돈 한 번씩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뒤에서 이러는 줄 알았으면 저도 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도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럼 그놈 자식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 거야? 일도 안 하는 놈이? 제 생각엔 주머니가 넉넉하니까 처남도 일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가게에서 하루 알바하라고 했더니 됐다 하더라고요. 일당 15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 하길래 돈이 많은가 보다 싶었어요. 내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취업 준비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없는 살림에 용돈까지 쥐어줬더니 뒤에서 헛짓거리나 하고 다녔네. 이번 기회에 처남한테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내일 모레 30인데 이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딸은 내가 따끔하게 혼내서 보낼 테니까 앞으로 돈 너무 많이 주지 말게. 박서방 자네가 돈 관리 다 맡아서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 조금씩만 줘. 네, 안 그래도 이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한 푼도 못 모아놨다고 해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내가 키웠지만 진짜 걔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물 쓰듯이 펑펑 쓰고 그러는지. 아무튼 오늘 당장 쫓아낼 테니까 집에 들어가면 따끔하게 혼내. 한 번만도 사위 말에 토달면 내 딸 아니라고 할 거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집에 돌아왔고 장모님 말씀대로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죠.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은 전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 만들어놨고 아내에겐 생활비로 매달 25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이 둘이 사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장모님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는 몰라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처럼 돈을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대화도 더 많이 나누고 아끼고 모아서 아이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월급날이지? 돈 들어왔어? 응, 방금 입금된 거 확인했어. 지금 당신 통장으로 보낼게. 그래,
이번 달도 수고 많았어. 당신 용돈 30만 원 통장으로 보냈고 장모님한테 30만 원, 우리 엄마한테 60만 원 바로 보낼게. 근데 여보, 나 여보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뭔데? 혹시 또 돈 이야기야? 아니, 그런데 진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똑같이 맞벌이해서 돈 버는데 우리 엄마한테 보내는 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우리 집에 엄마만 계신다곤 하지만 두 집 모두 똑같이 보내는 건 아니더라도 5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잖아. 왜? 난 그건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한 사람에 30만 원씩, 우리 부모님한테는 60만 원, 장모님한테는 30만 원. 이게 공평한 거 아냐? 공평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용돈 30만 원 드리는 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요즘에 일도 많이 못 나가신다고 하거든. 당신은 그럼 장모님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드려야 하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꼭 그렇게 똑같이 계산해서 드려야 해. 아버님은 아직도 직장 다니시고 돈도 잘 버시잖아. 형편 어려운 우리 엄마한테 조금 더 보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여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결혼하기 전부터 양가 부모님에게 공평하게 하기로 이야기 끝났잖아. 나를 믿고 전적으로 돈 관리 맡기기로 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 나오는 건 서로 곤란해. 혼자 살던 둘이 살던 매달 생활비는 비슷하게 든단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안 하던 일도 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내 용돈에서 15만 원씩 우리 엄마한테 드리고 있는 거 말 안 했어도 당신 이미 눈치채고 있었잖아. 그거야 당신 용돈으로 당신이 알아서 쓰는 거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엄마도 이제 당신한테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꼭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구별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장모님 사정은 알겠는데 정 힘드시면 일을 더 늘리시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당신 용돈에서 보태드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됐다 됐어. 당신한테 이야기한 내가 바보였지.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는데 내가 뭘 기대했을까? 지금은 내가 좀 이해 안 갈지도 모르지만 나중엔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각자 사정 없는 집안 없고 필요한 만큼 다 꺼내서 쓰다 보면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집 살래? 알았다니까. 당신 말이 다 맞으니까 당신 맘대로 해. 저희 남편은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꼼꼼하고 1,0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계획적으로 쓰더군요. 결혼할 때 돈 관리를 남편이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다 맡겼어요. 저는 매달 30만 원의 용돈과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한 장 갖고 있고 우리 부부 먹고 쓰는 장보기 비용까지 전부 남편이 관리합니다. 처음엔 골치 아픈 돈 관리 안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만 저희 친정에는 아빠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살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일을 제대로 못하시고 생활이 곤란해지셨어요. 용돈이라도 조금 더 드리면 좋으련만 남편과 돈 이야기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보름 만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 오늘 저녁에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갈까? 소고기는 무슨 괜찮아 이제. 언제까지 우울해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걱정했는데 당신은 금방 회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옛말에도 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버지도 내가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나저나 오늘이 이번 달 월급날이지? 입금되는 대로 바로 보내. 알겠어. 이 와중에 돈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네. 근데 여보. 왜? 또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아니야, 됐어. 다음에 이야기할게. 사람 신껍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겨우 일주일도 안 되어 남편은 완벽하게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더군요. 속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금방 극복할 수 있나 신기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건 예전에는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시댁에 60만 원씩 용돈을 보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똑같이 60만 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는 엄마 혼자 계시기 때문에 30만 원만 보냈으면서 이젠 아버님도 없는데 친정이랑 똑같이 30만 원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도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석 달이 넘도록 계속 똑같이 시어머니에게만 60만 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시댁에는 부모가 두 분 모두 살아계셔서 60만 원을 보낸다고 하더니 이젠 똑같이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보 월급날이지? 잠깐, 나 할 말 있어. 지금까지는 힘든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럴 셈이야? 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신 지 석 달이 넘었어. 왜 어머님한테만 60만 원 보내는데? 이제 한 분이시니까 30만 원만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보내던가. 뭐야, 난 또 겨우 그런 일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매달 주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30으로 돈을 줄이냐? 나보고 우리 엄마한테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용돈 30만 원씩만 주겠다고 말하라고? 그럼 말해야지. 언제까지 차별할 셈인데? 정이야기 못하겠으면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60만 원을 보내주면 된다니까? 안 돼. 그건 너무 심해. 한 달에 저금할 돈이랑 쓸 돈이 전부 정해져 있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한테 많이 드리고 싶은데 돈이 너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 당신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오면 그땐 똑같이 60만 원씩 드릴게. 이게 무슨 헛소리지? 전체 액수를 못 늘리겠으면 똑같이 45만 원씩 주면 되잖아. 왜 어머님한테만 2배로 많이 주는 거냐고? 예전부터 그렇게 줬으니까 갑자기 바꿀 수가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한 번에 줄이겠냐고.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2달이나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갔잖아. 이런 말 나오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했어야지. 너 월급이 오르면 그때 장모님도 올려드리겠다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무슨 이런 계산법이 다 있어? 은행 다니는 사람이 돈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해? 이러려고 당신이 돈 관리하겠다고 한 거야? 돈 문제랑 별개라니까? 엄마가 가장 힘들 텐데 꼭 이런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해야겠어? 못할 거 뭐야? 당신이 똑바로 못하는 거 같으니까 더는 믿고 못 맡기겠다. 이번 달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돈 모아서 집 살 생각도 없지? 나랑 우리 엄마만 부당하게 불이익 당해야 할 거라면 너랑 안 살고 말아. 내가 죄졌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어? 당신이 뭐라고 하던 돈 관리는 무조건 내가 해야 돼. 그게 싫으면 나도 당신이랑 못 살아. 그래? 잘 됐네. 나도 솔직히 아쉬울 거 없거든. 지금까지 통장에 모아놓은 돈에서 절반은 내 거니까 내놔. 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너는 알뜰한 게 아니라 쪼잔하고 경우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손해보기 전에 여기서 끝낼 테니까 내 돈이나 빨리 입금해줘. 끝까지 양가 부모님 용돈은 똑같이 못 주겠대요.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서 안 되겠나 봅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남편과 살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그전까진 최소한 공평하기라도 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못 받은 우리 엄마 용돈도 다 받아내고 끝냈습니다. 돈에 미쳐도 정도껏 해야지.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뭐해? 일 잘하고 있어? 갑자기 또 왜 이래? 당신 뭐 하고 싶은 거 생겼어? 아니, 뭐래? 내가 항상 당신한테 사근사근한데. 오늘 퇴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 글쎄, 일단 6시에 정시 퇴근은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오늘 카페 엄마들이랑 저녁에 잠깐 만나기로 했거든. 모임 끝나고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우리 집에서 잠깐 모일까 해서. 당신은 아직 애도 없으면서 대체 맘카페 활동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왜 이래? 맘카페가 꼭 애들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도 언젠가 아이 낳을 수도 있는 예비 엄마인데 아무 문제 없지. 오늘 모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들 애 엄마들이지. 그런데 애 없는 당신이 모임에 나가도 상관없대? 같이 어울리는 것도 신기하다 진짜. 신기할 게 뭐가 있어? 엄마들은 다 똑같은 애 엄마들이고 어차피 결혼해서 유부녀인 것도 똑같은데. 당신은 옛날부터 결혼은 하더라도 애는 안 갖고 싶다고 했잖아. 앞으로도 그냥 집에서 혼자 살림하고 쉬고 싶다며? 그건 그렇지.
내가 회사 다니기 싫은 마음에 당신이랑 일찍 결혼했는데 이 좋은 나이에 애 낳고 집에서 퍼져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나는 아이한테 시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럼 그렇지. 나는 혹시라도 당신이 애엄마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 하면 혹시 당신도 생각 고쳐먹어볼 의향 있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냥 당신 생각이 어떤지 물어본 것뿐이야. 에휴, 내가 뭘 기대하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 괜찮지? 9시 전에 다들 가라고 할게. 괜히 모여다니다가 사고 치지 말고 일찍 다들 돌려보내. 9시에 맞춰서 집에 들어갈 테니까 그 전에 아줌마들 다 보내. 알겠어. 작년 3월에 결혼해서 1년하고도 2달이 지났네요.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편도 아닌데 본인이 아껴서 살림하면 된다면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에요. 살림하는 아내에게 왜 놀고 먹냐는 말까지 하게 되었냐면 정말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본인의 역할인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애는 키울 자신이 없고 무섭다는 이유로 절대 낳기 싫다 하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보, 일어나면 나한테 카톡해. 여보, 나 방금 일어났어. 왜? 무슨 일이야? 벌써 11시야. 대체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아니, 술은 별로 많이 안 마셨는데. 내가 어제 일부러 10시 넘어서 천천히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알아? 당신이 왜 화를 낼 일이 뭐가 있어? 거실이랑 주방도 완전 엉망진창이고 바닥에 술병은 왜 이렇게 많이 굴러다녀? 어제 아줌마들이랑 얼마나 퍼마신 거야? 당신이 9시에 다들 보내라고 해서 일찍 보냈는데. 귀찮아서 잠깐 누워있어야지 하다가 깜빡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 그거 내가 퇴근해서 다 치우고 자니까 새벽 1시더라. 그냥 놔두지. 어차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치우면 되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잠이 올 것 같아?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하고 쓰레기까지 섞여서 엉망이었잖아. 나라고 회사 야근까지 하고 와서 힘든 몸으로 그거 치우고 싶었겠니? 아니, 근데 왜 자꾸 성질이야? 어차피 둘이 같이 사는 집인데 청소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됐다 됐어. 내가 더 이상 말을 해봐야 뭐 하겠냐? 너랑 싸우기 싶으니까 더 이상 말을 말자. 그래, 내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그냥 당신이 기분 좀 풀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일찍 집에 들어오지?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 아침 밥 좀 차려주면 안 돼? 아침밥? 갑자기 아침밥은 왜?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귀찮은데. 갑자기라니 내가 지난 1년 넘도록 참아줬잖아. 처음 당신이 살림하겠다고 했을 때도 원래 아침밥 차려주는 조건이었고 나 결혼 전에는 매일 아침 먹고 출근했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밥을 못 먹었더니 요즘 너무 속이 쓰려. 아마 조금 그러다가 말 거야. 원래 아침 안 먹는 게 다이어트도 되고 좋아. 당신 체중도 좀 늘어난 것 같던데? 배고파서 밤에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아침을 먹으면 저녁에 안 먹어서 괜찮아. 아침에 먹나 저녁에 먹나 거기서 거기지. 그냥 퇴근하고 와서 더 먹던지 해. 너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밥 좀 차려주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해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그러는 나는? 당신 자는 모습 보면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직장 다니는 거 귀찮으니까 당장 때려치울까? 그건 당신이 책임지고 해야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돈 안 벌면 어떻게 먹고 살게? 그러는 너는? 돈 벌어오는 남편 위해서 아침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피곤하다고. 안 하던 일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나도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솔직히 결혼하고 당신한테 제대로 된 밥 얻어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지경이야. 너는 장모님이랑 27년 살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냐? 요리하는 것도 안 가르쳐 주셨어? 오빠가 결혼하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해준다면서. 근데 벌써부터 밥 타령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냐? 마냥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니까. 친구들도 챙겨야 하고 맘카페에 모임 나가서 정보 듣는 것도 중요해. 내 나름대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니까? 너 진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맘대로 살려고 나랑 결혼했냐?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당신도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요즘 안 그래도 점심값이 너무 비싸서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아내가 도시락 싸준다고 자랑까지 하는데 나는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저녁은 맨날 배달 음식이고
아니, 내 요리 실력 알잖아. 내가 해주는 맛없는 거 먹는 게 당신한테는 더 고역일 거야. 그렇다고 평생 안 할 거야? 내가 언제 음식 타박한 적 있어?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정성이 중요한 거야. 어휴, 진짜 그놈의 밥이 뭐라고. 꼭 그렇게 나한테 얻어먹어야겠어? 대충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야,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뭐하러 한 거야? 너는 집에서 평생 놀고 밖에서 돈 벌어올 남편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놀던가. 빨래라도 제대로 한 적 있어?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집에 쓸 수 있는 수건도 없는 거 알아? 그건 원래 어제 해야 하는데 모임 때문에 깜빡한 거지. 너는 내가 좋다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니까 내가 웃음냐? 결혼이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고 나는 집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지. 나가서 돈 벌고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혼자 살 때는 여유롭게 살았는데 집에 돈 쓰는 사람 하나 늘어나니까 맨날 악착같이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야. 나도 알지. 당신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거. 그걸 알면서 그래. 밥도 안 해주는데 생활비라면서 150만 원씩 받아가고. 당신이 따로 용돈이라며 카드로 쓰는 돈만 100만 원이 넘어. 250만 원을 너가 쓰는데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는 게 맞는 일이야? 용돈 100만 원이면 금방이지 뭐. 나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월급 받으면 금방 다 썼는데 뭐. 지금은 당신 눈치 보면서 진짜 아껴 쓰는 거야. 그럼 너가 나가서 돈 벌어와. 내가 집에서 아껴서 살림할게. 자꾸 왜 그래? 나보고 뭘 더 어쩌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내 인생에 뭐가 좋아진 건지 모르겠어. 난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그 이상도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게? 너가 집에 있으면서 내가 출근할 때 일어나서 나와보기를 하냐?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밥 차려놓고 기다리길 하냐? 아니면 아침에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출근시키길 해? 심지어 너 고생하기 싫다며 애도 낳기 싫다고 하잖아. 싫은 건 싫은 거지. 억지로 애를 낳을 순 없잖아. 솔직히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결혼의 결자도 안 꺼냈어. 정말 반품하고 싶다. 뭐? 반품? 어이없다, 진짜. 나도 지쳐. 일하고 집에 와서 살림까지 내가 다 하고 굳이 이러고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네. 그깟 월급 몇 푼이나 벌어온다고 유세는 정말? 말 잘했다. 그깟 월급으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제발 너는 너네 집으로 가라. 아니, 여보, 이거는 좀 아니지. 난 오늘 마음 정했으니까 짐 정리해서 가져가고 내 집에서 나가줘. 여보, 나 이렇게 쫓겨나면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집에서 못 나가겠다는 아내를 강제로 쫓아내고 이혼 서류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처음엔 이혼 못하겠다 어쩐다 하더니 소송으로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도장 찍더라고요. 제가 왜 저런 식충이 먹여 살리면서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나이도 아닌데 평생 저렇게 놀고 먹을 생각이었는지. 살다 보면 철이 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